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유행을 확 탔다가 요즘에는 유행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드론을 사서 날려보니까 생각보다 드론을 그렇게 자주 날릴 일이 없네, 또 실제로 날려봐도 그렇게 생각만큼 막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로 이제 드론 관련 법규가 강화가 돼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드론을 날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은 운전하고서 한참 외곽으로 나가지 않는 한 진짜로 날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점차 사람들이 드론을 안 날리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이번에 몇 년 만에 새로 드론을 구입을 했고 굉장히 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법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저도 예전에 드론을 사가지고 스파크 날리다가 한번 깨먹었고요. 그 다음에 매빅2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날리게 돼. 그 이유가 한번 날려봤더니 처음엔 신기하고 좋은데 이 보여지는 풍경이 그냥 내가 여객기에서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적인 영상밖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FPV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드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찍히는 화면이 기존의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실제로 DJI 공식 계정에 올라온 이게 이제 쇼폼 영상인데요. 이게 기존의 센서 드론하고 FPV 드론의 차이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새 처음 봤을 때 나도 새처럼 저렇게 좀 자유롭게 날아다녀 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들 하지 않나? 근데 이 FPV 드론이 새처럼 진짜 이렇게 막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바타2 새로 샀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이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막 정적으로만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거 한두 번 날려보니까는 이 FPV 드론의 묘미는 높게 날릴 때가 아니고 좀 낮게 이렇게 날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장애물 사이로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돌아다닌다든지, 어디 뭐 높은 데서 좀 이렇게 좀 뚝 떨어지게 좀 찍는다든지, 이럴 때 확실히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안전에 유의해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잘 날려야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쫄보여가지고 어디 뭐 구멍을 통과한다거나 막 이렇게까지는 못 날리고 있지만은 뭐 너무너무 재밌고요. 물론 또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또 기둥에 박아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은, 이게 다른 분들 보니까 이게 웬만큼 박아서는 또 박살이 잘 안 나고 꽤 튼튼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날리다가 잘못 박아가지고 날개가 부러졌었는데, 날개가 하나 부서졌습니다. 가보니까 이거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본드로 붙이면 다시 못 날리나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같이 동봉되는 여분의 프로펠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려오는 이 육각 렌치로 손쉽게 자각 교체를 해가지고 수리를 마쳤고요. 드론 살 때 보험처럼 추가로 구매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팡 박살이 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디 물 같은 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분실을 하더라도 새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새 기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비용적인 부분에 걱정이 덜 하고요. 제가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지금 듣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은데요. 구매하시기 전에 이 얘기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모드라고 해서 기존의 센서 드론처럼 이렇게 비행을 시키기는 너무나도 쉬운데, FPV 드론은 그렇게 날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막 날리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리기에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종하는 영상 보고 아니 기껏해야 이거 스틱 2개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는 뿐인데 그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 싶었지만 되지게 어려워요. 이거를 처음 날리는 분들이 매뉴얼 모드로 이거 날리려고 하면은 100% 꼬라박으니까 사지 마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저거 또 호들갑 떠네, 나는 이런 거 게임 같은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재능? 이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나는 진짜 끈기도 있고 정말 한번 날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컨트롤러가 이거 드론 살 때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오는 컨트롤러는 요건데요. 이 컨트롤러는 어느 정도 멋지게 날릴 수도 있고 진입 장벽도 낮지만은 이 완벽하게 매뉴얼로 날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 고수들은 이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드론은 사지 마시고 일단은 이것만 따로 사세요. 이게 한국에서는 한 21만 원 정도 하는데, 참고로 일본에서는 얘가 거의 한 17만 원인가? 훨씬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일본 갔을 때 산다든지 아니면 직구로 해가지고 사시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스팀에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리프트 오프를 가장 많이 입문용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한 2, 3만 원 정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터랑 조종기만 해도 뭐 한 20만 원 중반대 가격이 벌써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세트로 사가지고 꼬라 박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 보통들 그렇게 많이 입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조종기랑 컴퓨터에 시뮬레이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처럼 이렇게 한 3분만 날려보시면은 아, 이것이 바로 서터레스구나 바로 깨닫게 됩니다. 왼쪽 거를 올리면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 저렇게 처음엔 다 저래. 오케이. 진짜 이게 민감하다. 민감하지. 저렇게 하다 이제 쾅 박는 거거든. 이거 하나 해보았어. 이해했습니다. 이거 하나. 똑같은 마음이. 와, 이게 아이고. 아니, 이게 정말 어렵다. 지금 고도 한 75m 되는 나 거고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역시 다 하나씩 해먹고 시작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점에서 한 입문자 한 절반 정도는 다 떨어져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분 정도 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잘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멀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멀미 나는 시점에서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하기 너무 어렵다고 징징대는 글 하나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몇몇 개가 아유, 그런 거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요, 빨리 그만두세요, 이렇게 댓글이 몇 개가 달렸는데, 물론 그분들은 저를 생각해가지고 달아준 댓글이겠지만은 너무 쓴발딱지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늙어가지고 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배움을 멈추기 때문에 늙은 것이다,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늙은 것이 아니다,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멀미를 해가면서도 제가 계속 연습을 했어요. 한 5분 날리면 어지럽고, 그러면 한 30분 쉬고, 한 5분 날리면 그러면 다음 날 하고, 이거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댓글들을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거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해외 영상도 봤었는데 이거 시뮬레이터를 한 20시간은 해야지만이 뭐 대충 비틀비틀 하면서 조금 날릴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멀미나고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몇 시간 날렸나 봤더니 1시간 날렸더라고. 그래서 나도 최소한 한 20시간은 연습은 해보고 때려치더라도 때려치자 하고 해봤더니 한 10시간 조금 넘으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조금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0시간은 해보고 때려치더라도 때려쳐야겠다라고 이악 물고 했더니, 리프트 오프라는 시뮬레이터 기준으로 한 10시간 조금 넘게 했더니 그 튜토리얼은 다 깰 정도는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대마도를 갔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고공 비행으로만 하니까 너무 정적이어서 재미가 없었는데 점점 이렇게 저공 비행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더라. 참고로 제가 지금도 여기 제주도에 와 있는데 리조트 내에서 허락받고 이렇게 저렇게 좀 드론을 날려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의문, 그렇게 재밌으면 뭐예요, 날릴 곳이 없는데. 드론 관련 법규가 강화된 건 맞는데 그래도 상업적이나 취미로 날리는 사람들이 좀 손쉽게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지역이 드론을 날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곳이면 어떻게 허가를 신청하는지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복잡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숙달이 되면은 그나마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론이 250g 이상 4kg 이하, 아바타2 같은 경우에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걸 날리려고 하는 사람은 무인 동력 비행 장치 4종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인터넷으로 이제 영상 보고서 문제 풀면은 딸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에 재미도 좀 붙였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걸로 찍은 영상들도 이렇게 붙이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배터리 3개까지 포함되는 액세서리에다가 이런 뭐 조종기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17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배터리 하나로 날릴 수 있는 시간이 천천히 날린다고 봤을 때 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되신다면 배터리 3개짜리 세트 구매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걸 구매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종기부터 사가지고 한번 시뮬레이터에서 연습을 해보고 나서 진짜 재밌다 하면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방이나 이런 비행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편하고 쉽게 날릴 수가 있는데, 서울 시내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4영업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심이 번거롭기는 합니다. 예. 그러한 몇몇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구매를 추천드리면서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